그래서 직선의 방정식 할 예정이고요. 자, 직선의 방정식은 이미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충분히 잘 해오셨어요. 그때는 1차 함수라고 해서 배웠었지. 그래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 하면 제일 많이 하는 건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하거나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해요. 그지? 정말 이건 무슨 형? 무슨 형? 표준형. 얘는 일반형. 그지? 표준형이 좋아? 일반형이 좋아? 표준형? 왜 표준형이 좋지? 그렇지. 많은 정보를 주니까 우리에게 한눈에 봐도 많은 정보를 줄 수 있단 말이야. 2차 함수도 마찬가지고 원도 마찬가지야. 대부분은 표준형이 우리에게 많은 걸 가르쳐줘. 내가 영상을 찍고 있는 이유는 혹시 우리가 지금 결석생이 있어. 그래서 유튜브에 항상 내가 수업을 올려주면 이제 결석을 하더라도 유튜브 이제 강의 영상을 보고 오게끔 하거든. 그래서 그래. 자, 그런데 표준형에는 약점이 있어. 이거는 잘 모를 수도 있는데, 한나야, 우리 표준형에 약점이 있다니 이건 좀 되게 이상하고 생소한데 어떤 약점이 있을 것 같아? 몰라도 괜찮아. 모르겠어. 괜찮아. 정우 혹시 알아? 넌 알아야 되지 않나? 우리 특강 하지 않았니? 아, 너 특강 때 그 하를 들었지? 미안해. 서진? 혹시 어떤 약점이 있을까? 약점이 하나가 있어. 딱 하나. 다 좋은데. 모르겠어? 얘는 축에 평행한 직선을 표현을 못 한다는 거야. 얘는 축에 평행한 직선을. 얘는 모든 직선을 다 표현할 수가 있어. 그치? 근데 물론 이제 기울기가 0일 때는 y는 n은 x축에 평행해, y축에 평행해? x축에 평행하지? x축에 평행한 직선까지는 표현이 가능하지만 x축의 수직인 y축에 평행한 직선은 이 식을 어떻게 집어넣어도 m과 n의 무슨 수를 집어넣어도 표현이 불가능하단 말이야. 이해가 돼요? 그 약점 하나가 있는 거야. 알겠지?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야. 나중에 우리가 미분을 배우거나 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할 때에도 주의해야 될 내용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아예 처음부터 잘 기억해놔야 돼. 알겠지? 이 x축의 수직인 직선을 표현하지 못한다. 그게 x는 뭐 a 이렇게 나오는 식이잖아. 이 식을 여기 뭐 m과 n에 뭘 집어넣어도 표현을 못한단 말이야. 알겠지? 그 정도는 좀 딱 기억해 놓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자, 얘를 미안해. 이름을 내가 방금 알았는데 두호. 미안해.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잖아, 우리. 두호. 자, 얘를 기울기라고 했어요. 서진아, 기울기가 뭐지? 괜찮아. 지금 그냥 마음대로 얘기해도 돼. 틀렸다고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나밖에 없어. 걱정하지 말고. 기울기가 뭐야? 너에게 있어서 기울기는 뭐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니? 개념을 어떻게 잡고 있어? 뭐든 얘기해도 돼. 기울어진 정도? 괜찮아. 그렇게 얘기해도. 정우는 어떻게 생각해? 충분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요. 근데 정우야, 이게 왜 기울기야? 왜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기울기지? 그냥 그렇게 외우라고 책에 다 써 있어서 그렇게 외워왔나? 그치? 혹시 한나, 이게 왜 기울기라고 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 혹시 두원 얘기해 볼 수 있을까? 직각삼각형에서 음, x 증가량을 음, 뒷변이라고 음. y 증가량을 높이? 높이라 했을 때 음. 뒷변의 길이를
빗변의 길이는 피타고라스로 하잖아. 그거는 비율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잖아. 아까 서진이가 기울어진 정도라고 했잖아. 그 기울어진 정도를 어쨌든 수로 표현한 게 기울기일 거 아니야. 그죠? 기울어진 정도를 숫자로 표현했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원래 이거를 그냥 나눈다는 그 비율 자체가 수학적으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 이것들도 나중에 너희들이 이제 깊이 들어가서 이것만 가지고도 막 얘기하면 되게 심오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일단 먼저 한나야, 만약 나는 너의 몸무게 2배다 라고 했다고 해봐. 아, 그러진 않기, 그래 보이진 않지? 그러지 않길 바래. 어쨌든 나는 너의 몸무게 2배야. A는 B의 2배이다. 얘를 분수꼴로 나타내면 A분의 B라고 써야 돼? B분의 A라고 써야 돼? B분의 A라고 써야 되지. B가 바로 기준이 되는 거야. 항상 분모가 기준이 되는 거야. 이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얘는 얼마큼 갈 수 있는지를 비율로 표현할 수 있는 거지. 이해가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울기를 얘기할 때에도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라고 하면 사실 엄밀히 따지면 x 증가량을 1로 만드는 거야. x가 1만큼 갔을 때 y가 얼만큼 가는지를 보는 거라고. 이해가 돼? 그러니까 뭐 수많은 애들이 어떤 직선들이 막 다 모였어. 야, 내가 좀 기울어져 있거든. 나도 좀 기울어져 있어. 한 기울기 해. 막 이렇게 모였단 말이야. 그럼 걔네들을 숫자로 표현해줘야 누가 더 큰지를 알 수 있잖아. 그러려면 이 x의 증가량을 다 1로 만들어주는 거지. 그치? 하나의 기준을 잡아주면 그때 얘 기울어진 정도, 너는 2분의 1밖에 안 돼. 너는 1이나 되네. 너는 2 되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나눠주는 거라고. 이렇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그 기준을 잡아주는 거야. 알겠죠? 그래야 숫자가 딱 어떤 수로 표현이 가능하니까. 2분의 3 해서 2만큼 증가해서 3만큼 증가했다고 보는 게 아니라 1만큼 증가했을 때 2분의 3만큼 간다는 거지. 이해가 돼요? 어떤 깨달음이 있으시면 좋은데 어쨌든 그래서 나온 거야. 옛날에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라고 안 하고 처음에 이렇게 했다가 얘네들이 꼭 증가만 하냐. 그래서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이라고 할 때도 있었어. 그러다가 어차피 증가 마이너스 3만큼 증가한 거면 마이너스 3이라고 쓸 수도 있으니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으로 다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배우는 게 뭐야? 탄젠트 세타라고 배우지. 살짝 직각삼각형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가 x축과의 기울어진 정도를 봤을 때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한다면 우리가 탄젠트 세타가 기울기라고 할 수 있는 게 아까 얘기했잖아. 밑변, 높이 얘기했지. 직각삼각형으로 봤을 때 이 밑변분의 높이가 바로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될 수 있으니 탄젠트 세타라고 잡을 수 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건 뭐야? 30도, 45도, 60도밖에 안 나오니 탄젠트 30도는 서진 얼마? 아이고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살짝 까먹었었어도 잘 외우셔야 돼. 30도 탄젠트니까 1대 2 대 루트 3이잖아. 루트 3분의 1이라고 해야지. 3분의 루트 3. 45도는 무조건 1이고요. 60도는 이렇게 돌려놨으니까 루트 3이 된다고. 이거 3개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혹시라도 각도에 대해서 기울기 풀어야 되는데 나오면 3개만 하시면 된다고. 됐죠? 됐지?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기울기까지 우리가 얘기를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y절편에서 자, y절편은 당연히 다들 알 것 같으니까 자, y절편은 x가 0일 때 y 값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 그지? x가 0일 때 y 값이라고 얘기해. 내가 초보자 애들한테는 항상 이런 거 물어보거든. 처음 y좌표를 얘기할 때 이런 직선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고 여기가 4라고 할까? 자, 이렇게 해놓고 문제를 낸단 말이야. 자, 다음 중 y절편을 구하시오. 이렇게 첫 번째 1번 마이너스 2,0 2번 0,4 3번 마이너스 2 4번
5번 마이너스 2,4 이렇게 내. 그럼 초보 애들이 고민을 하고 있어. 여기 있는 애들은 고민을 하지 않겠지만, 근데 내가 그래도 고민하지 않아도 내는 이유가 있다고. 정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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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y절편 왜 그래? y절편 몇 번? 몇 번? 몇 번? 4번이야, 얘들아. 이럴 거야? 이럴 거예요? 아니, 니네 언제 직선의 방정식 쓸 때 y는 2x 플러스 이런 적 있어, 니네? 이런 적 있냐고요? 없잖아. 어? 애들이 오해하고 쓰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써놓은 거야. 애들이 답은 4번, 보통 4번이라고 해, 얘들아. 어? 보통 4번이라고 한다고. 근데 너무 혼용해서, 야, 이 점이 y절편이지? 이럴 때가 많단 말이야. 점을 y절편이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 가끔 선생님들도 그냥, 빨리 얘기하다 보면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 근데 점은 절편이 아니란 말이지. 이해돼요? 이 점의 y 좌표가 y 절편이지. 그러니까 x가 0일 때 y 값이라고. 이해되지? 그래서 원래 얘기할 때는 이거라고 애들이 하면서 이 점이 y절편이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 라고 얘기하고 넘어가려고 했더니 이놈들이 제대로 나의 의도대로 낚여줘서 행복하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알겠죠? 무슨 말인지. 내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알겠어? 됐죠? 오케이. 그래서 x가 0일 때 y 값입니다. 좌표가 아니라. 그럼 이제 y 절편도 됐어. 그럼 이제는 직선의 방정식 기본적인 기울기와 y 절편을 알았으니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 첫 번째, 기울기랑 y 절편 가르쳐 줄 때, 야, 이거는 뭐 우리가 할 필요도 없지. 누구나 다 알잖아. y는 mx 플러스 n이다 할 것이고. 두 번째, 내가 중요하다고 하는 건 직선의 방정식 들어와서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게 2번이야. 그래서 2번은 꼭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다 이미 알고 있겠지만 기울기가 m이고 한 점 x1, y1을 지날 때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시오 라고 하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해. 나중에 우리가 이제 미분도 하게 되면, 미적분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수 2에서 나오겠죠. 접선의 방정식도 또 나와. 접선의 방정식도 결국 직선의 방정식이라서 원방을 하면서도 접선의 방정식도 나와. 전부 다 이 식 가지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이게 참 중요해. 그래서 별거 아니지만 꼭 기억해 놔야 돼. 내가 너희들이 수상을 다 끝내고 나서 야, 직선의 방정식에서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라고 했을 때 너희들이 이걸 얘기해 줘야 돼. 나한테. 기울기 m이고 한 점 x1, y1 지날 때 직선의 방정식이요. 라고 해야 될 정도로 중요하다고. 알겠죠? 외우고 있어? 어떻게 해야 돼? 말해줘봐. 말해줘. 응? y-y1. 난 근데 그렇게 안 쓸래. 마지막에 더하기 y1이라고 쓸래. 그거 맞아, 원래. 아야! 맞아, 원래. m. 맞아요. 이 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y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y-y1이 맞지만 걔를 이항시킨 거야. 이 식 꼭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돼. 알고 있지? 꼭 외우셔야 돼요. 이 식 정말 중요해. 우리가 물론 여기다가 그냥 집어넣은 거야. 우리가 이건 알고 있으니까 y는 mx 플러스 여기 이제 n을 구하는 거거든. 우리가 지금 n 구해야 돼. 한 점 이걸 지난데 우리 중2 때만 해도 이렇게 써놓고 여기다가 x1 대입하고 y1을 대입했었단 말이야. 그쵸? 그래서 이 n을 구했어. y절편을 구했어. 그럼 n은 마이너스 mx1 플러스 y1이 되고 얘를 여기다가 다시 쓴 거지. 그래서 y는 mx 빼기 mx1 더하기 y1을 썼어.
그러다 보니 얘가 이렇게 x-x1 플러스 y1으로 바뀌는 거지. 그치? 별거 아니야. 그냥 저거 대입해도 돼. 저 식에다 대입해도 돼. 근데 이렇게 좀 외워두시라고. 그래서 나중에도 이렇게 봤을 때 이 식이 나오면 아 이거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도록. 알겠죠? 되게 중요해. 진짜 중요해. 꼭 아셔야 될 이야기. 이게 직선의 방정식에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이야기였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 할까? 두 점을 할 때. 두 점, x1과 y1, x2와 y2. 이 두 점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세요. 여기 쓰지는 않았지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결국 x2-x1분의 y2-y1이었잖아.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야? 두 점을 알 때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는 소리였어. 그러니 두 점을 알면 기울기 구할 수 있고 기울기 알면 다시 2번으로 생각해서 기울기와 한 점 알 때 구할 수 있었는데 기울기와 두 점을 아니까 얘는 자동으로 구할 수 있겠지. 그죠? 그러니까 얘 두 개 알려주면 기울기만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러고 나서 2번의 식으로 가면 되는 거지. 따라왔어요? 이해돼요? 그지? 자, 4번. 4번은 사실 3번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x절편과 y절편을 가르쳐 줄 때 x절편이 a, y절편이 b일 때 이거는 결국에는 x절편이 a라는 건 a, 0이고 y절편이 b라는 건 0, b를 지나는 거잖아. 그럼 두 점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으로 3번처럼 풀어도 되지만 얘는 하나의 새로운 식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 그래서 4번이라고 따로 써서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가 1이다 라는 식을 만들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다 a, 0 집어넣으면 1 되고 0, b 집어넣으면 얘도 1 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이 식이 나와 있을 때 이거를 파악하는 습관을 좀 들이면 좋아. 무슨 말이냐면 2분의 x 플러스 3분의 y는 1 이렇게 써 있을 때 얘를 보고 물론 기울기 얼마인지 빨리 찾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도 좋지만 얘를 보고 아 얘는 x절편이 2고 y절편이 3인 직선이었구나 라고 바로 파악하는 게 좋다고. 그래야 한다고요. 알겠죠? 굳이 이렇게 써준 이유가 있어 문제에서도. 그럼 이렇게 바로 보고 아 여긴 2, 여긴 3 이직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푸시면 된다고. 알겠죠? 이게 바로 이 얘기야. 이게 바로 됐어요? 됐어? 자, 그렇게 보시면 이제 여기 얘기도 끝났어요. 이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알면 되지 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이거는 정말 많이 해서 중학교 때도 정말 많이 해서 우리가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해볼게요. 우리가 한 점에서 만난다. 아니지. 한 점에서 만나는 건 좀 있다. 자, 일치, 평행.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난다. 여기다 쓰면 안 돼. 도야, 우리 여기가 끝이야. 우리 녹화의 끝이 여기야. 그래서 한 점 여기다 써야 돼. 여기다. 그럼 안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쓸 자리가 없네. 한 점에서 만난다. 자, 우리가 표준형일 때 y는 mx 플러스 n이랑 y는 m-x 플러스 n- 이게 두 직선이 있다면 일치하는 건 당연히 다 똑같아야 되니까 m과 m-가 같고 n과 n-가 같습니다. 평행은 기울기만 같아야지 y절편까지 같으면 안 되니까 m과 m-가 같고 n과 n-가 같지 않습니다. 자, 한 점에서 만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서진아, 한 점에서 만나면 뭐라고 하면 될까? 당연히 여러분, 이 두 분은 아직 여기는 한 번도 배우질 않았어. 하지만 아주 가능성이 높으신 분들이라 여기 있는 거야. 충분히 잘하시는 분들이라. 알겠지? 여러분들은 배웠으니까 알 수 있지만 처음 배우시는 분 모를 수도 있어. 뭘까? 어려운 얘기는 아니야. 일치, 평행, 그 다음 여기는 한 점은 과연 어떻게? 그러니까 반대되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 내가 시간이 없어서 시간을 많이 들이면 할 수도 있을 텐데 시간이 없어서 정우야 뭐라고 하면 돼?
그렇지. 기울기만 다르면 되죠. m과 m 다시만 다르면 되는 거야. 같을 때는 여기 같거나 다르거나 했으니 같지 않아야겠지. 기울기만 다르면 언젠가는 만나게 돼 있단 말이야. 그지? 내가 지금 이 뒤에다가 쓰고 싶은 게 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것 중에 수직인 경우를 쓰고 싶어 여기다가. 여기가 안 보여. 근데 여기 잘려가지고. 그래서 수직인 경우를 지금 어디다 해야 될지 모르겠어. 여기 지워버리고 여기다 하자 그냥. 조금 이상하지만 처음부터 지워버리고 할걸. 여기다 수직인 경우를 할게요. 수직인 경우가 중요하니까. 수직인 경우는 m과 m-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거야. 이게 중요해요. 이게 직선의 방정식의 두 번째 중요한 이야기야. 알겠죠? 혹시 한나 m과 m-가 왜 마이너스 1이 되는지 증명할 수 있어요? 왜 수직이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일까? 응. 역수라서? 그 기울기가 있으면 응. 하나가 있고 음. 나머지는 역수의 음수 상태라서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1. 그거는 증명이 조금 애매한 게 그 역수는 막 음수 아니 그 다른 기울기는 역수의 음수를 달면 되는 거라서가 결국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라서 이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바른 증명은 아니거든. 혹시 아십니까? 기억이 안 납니까? 그러니까 이러면서 하나씩 더 또 기억을 다시 되살려 가는 거야. 두 분은 한 번에 딱 듣고 알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인 건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에서 실제로 여기다가 나타내 봐. 이렇게 해서 기울기가 m인 직선과 y는 mx를 잡는 거지. 그리고 기울기가 이거의 수직인 놈을 찾아서 이 수직인 기울기를 m-라고 잡아보는 거야. 선생님 왜 굳이 원점을 지난 직선으로 하나요? 무엇으로 해도 상관없는데 가장 간단하게 증명하는 거지.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서 뭐 할 거냐면 피타고라스를 해볼 거야. 피타고라스. x가 1일 때 만나는 점은 1,m이 될 것이고 여기는 1,m-가 될 거야. 됐죠? 자, 그러면 피타고라스를 해보는 거야. 이게 0,0이니 0,0 이거의 제곱 1제곱 더하기 m제곱 이거의 제곱 1제곱 더하기 m-의 제곱 맞지? 자, 여기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m 빼기 m-. 뭐 절대값 할까? 어차피 제곱할 거야. 됐어? 됐지? 여기까지. 문제 없죠? 전개했더니 2 더하기 m제곱 더하기 m-제곱은 m제곱 m-제곱 마이너스 2m m-. 이렇게 나오지. 맞죠? 됐어요? 그러면 짝짝짝짝짝 없어지고 나면 m-가 마이너스 1임을 알 수 있지. 그지? m-가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니 앞으로 두 직선의 방정식이 수직으로 만날 때에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되겠구나. 알겠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한나가 말한 것처럼 앞으로는 역수하고 마이너스 단다 라고 계속 생각하면 돼. 역수 마이너스. 여러분 역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A의 역수는 어떻게 하는 거죠? A분의 1이라고 하는 거지? 그지? 이게 역수지? 역수의 뜻이 뭐예요? 곱해서 1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달면 돼. 그럼 2분의 1의 역수는 뭐라고 해야 돼요? 2분의 1의 역수는 물론 여러분 2라고 하겠지만 2분의 1분의 2가 원래 2분의 1이잖아. 뭐분의 1이 역수라고. 결과적으로는 얘를 했더니 이제 2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앞으로라도 여러분들이 봤을 때 또 그런 말이 좀 어려운가? 나중에 아무튼 뭐분의 1이 나오면 이거의 역수를 뜻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는 것도 지금은 되게 쉬워 보이잖아. 뭐분의 1 나왔을 때 얘의 역수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쉬워 보이지만 이거 못하는 애들이 많아. 특히 뭐 3분의 4분의 1 이렇게 써 있으면 꼭 이렇게 나눠서 이런 거 하고 있다고. 원래 이거 하면 안 돼. 이제 여러분들이 의미를 파악하신 분이라면 어디 있어? 그냥 3분의 4분의 1 써 있으면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얘 역수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거라고. 이해돼? 그치? 우리 굳이 뭐 이런 거 할 필요 없잖아. 뭐 분의 1이 역수라며. 그치? 보면 앞으로는 4분의 3 바로 딱 떠올릴 수 있도록. 감이 와요? 되지? 오케이, 좋아. 어쨌든 우리는 역수하고 마이너스 달아주면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 수직인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형에 꼬릴 때 ax 플러스 by 플러스 c a 다시 x b 다시 y 플러스 c 다시. 자, 이렇게 있어요. 일치는 어떻게 하면 되지? 아니, 잠깐. 일치를 내가 a랑 a 다시 뭐 다 똑같으면 되니까 b랑 b 다시 c랑 c 다시 어때? 일치하면 일반형일 때 이렇게 쓰면 맞을까? 예전에 배울 때 이렇게 이런 거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니야? 왜 아니야? 왜냐면 기울기가 같고 y절편이 같으니까 저수만으로 하면은 예를 들어 어떤 식이 있고 그 식의 두 배 해도 결국에는 두 식은 같은데 그래프상에서 그리면 숫자 자체로만 좀 다르니까. 그렇지. 잘 알고 있네. 잘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요. 여기는 y라는 기준점이 있었어. 여기 1이라는 게 똑같잖아. 지금 얘네들이. 그러니 나머지 애들이 같으면 됐어. 나머지 애들이 쑥 같으면 됐단 말이야. 근데 얘는 여기가 0이야. 0. 그러니까 우리가 임의로 밑에 식이든 위에 식이든 막 마음대로 아무 수나 막 곱할 수 있단 말이야. 우리가. 곱하거나 나눌 수가 있어. 그러니 함부로 얘네들끼리 같다고 놓을 수가 없는 거지. 이게 x, y, 1은 0. 여기는 10x, 10y, 10. 이 두 식은 같은 거라고요. 일치하는 건 맞아요. 그치? 근데 우리가 여기다가 얘를 둘이 두 식이 일치한다고? 그럼 같아.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우린 뭐라고 써야 돼? 얘네들의 비율이 같아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되지. 이해돼요? 비율이 같아야 돼. 비율이. 같은 식으로 곱해져 있구나. 다 똑같이 10배가 돼 있구나. 같은 식으로 K배가 돼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얘네들을 A-분의 A, B-분의 B, C-분의 C가 같다고 놓는 거야. 일치할 때. 알겠죠? 됐죠? 자, 그러면 평행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려면 얘를 우리가 일반형으로 살짝 하나를 고쳐줬더니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가 됐어. 그럼 얘는 B-분의 A- B-분의 C- 되겠지. 아래에 있는 식은. 그죠? B-분의 A- B-분의 C-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얘네들이 이 둘이 같아. 이 둘이 같다는 의미는 뭐예요? A와 B의 비율이 같고 B와 C의 비율이 다르다는 소리잖아. 그쵸? A, B에 관계된 게 기울기고 B, C와 관계된 게 Y절편이니까. 그래서 여기는 A-분의 A, B-분의 B는 같은데요. C-분의 C는 같지 않다고요. 그치? 됐어요? 따라왔죠? 이렇게 풀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B-분의 A- 하면 사실 얘를 이쪽으로 곱하고 얘를 이쪽으로 곱하면 돼. 이 둘이 자리를 바꿔버리면 돼. 이렇게. 그죠? 바꾸면 B-분의 A-, B분의 A. 그러니까 얘네 둘은 같고 여기도 슉 둘이 바꾸면 아니 얘네 둘이 바꿔야 되겠다. 얘네 둘이 바꾸면 B-분의 C-랑 B분의 C랑 같지 않다. 할 수 있으니까 이쪽이 달라야 돼. 그럼 우리가 기울기와 연관 있는 게 B분의 A, B와 A 관계니까 한 점은 A-분의 A랑 B-분의 B만 다르면 되겠지. 여기만 다르면 된다. 그리고 지금 일부러 내가 써놓은 거는 얘네 둘이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면 수직이 되니까 얘네들을 곱하려고 해. 여기다 곱해보면 결국 마이너스는 없어지고 BB-분의 AA-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얘를 이쪽에 곱하면 AA-는 마이너스 BB-가 되고 얘를 이쪽으로 넘겨서 최종적으로 AA- 더하기 BB-가 0이 된다라고 하는 거야. 됐죠?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이 난 이것까지 외우고 싶진 않아 하면은 안 외우고 얘네들을 표준형으로 고치셔서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해도 돼. 근데 이제 얘네들을 그냥 보자마자 얘네들이 곱하고 얘네들이 곱해서 더한 게 0이면 수직이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지.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두 직선의 위치 관계. 됐나요? 됐죠? 여러분들도 백지 딱 꺼내고 이렇게 내가 쭉 한번 설명해 볼게 하면서 30분 이상 설명할 수 있으면 그 단어는 좀 어느 정도 된 거지, 본인한테. 근데 설명해 보라고는 한 5분 쭉 쓰고 다 된 것 같은데 그럼 아직은 이 단원이 안 돼 있는 거야. 자기한테 정리가 잘 안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께 두 번째 중요한 게 수직일 때야. 아까 첫 번째는 뭐라고요? 기울기와 한 점을 알 때 직선의 방정식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 수직일 때가 중요하다고. 수직.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수직이 될 때. 자, 이제 네 번째 얘기인데요. 얘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새로운 직선의 방정식. 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의 방정식 얘기를 해볼 거야. 얘는요, 두 가지의 개념이 필요해. 이쪽도 다 치워도 되지, 우리 다 괜찮죠? 두 가지 개념이 필요해. 우리가 K에 관한 항등식, K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그럼 우리가 K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어떤 식을 K 있는 놈과 K 없는 놈으로 묶어줘서 0이라고 하고, 이게 0, 이게 0이라고 하는 거지. 그지? K에 관한 항등식 문제 나오면 이렇게 풀었잖아, 우리가. 기존에 그렇게 풀었어요. 두 번째, 두 그래프의 교점은 두 연립방정식의 해와 같다. 이것도 해와 같은 거 알지? 그죠? 이게 굳이 직선이 아니더라도 어떤 2차식과 1차식도 마찬가지고 두 그래프의 교점이 연립방정식의 해였단 말이야. 이 두 개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여기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새로운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줄 거예요. 자, 하나의 직선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었어. 또 다른 직선이 a-x, b-y 플러스 c-는 0이었어.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간 거지, 이렇게. 그럼 이제 교점이 뭐 평행하지 않다면 교점이 생기겠지. 그럼 이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가 있어요?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죠. 무수히 많아.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그러니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이 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야. 이런 놈, 저런 놈, 이런 놈, 이런 놈, 이런 놈, 이런 놈, 이런 놈. 이런 놈들은 이 직선의 방정식, 이 두 개의 직선의 방정식으로 표현이 가능할까를 얘기하는 거라고.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저 이야기를 왜 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 자, 잘 봐봐. 우리가 두 그래프의 교점은 두 연립방정식의 해라고 했어. 그러니 우리가 두 연립방정식,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해가 있다면, 그치? 동시에 만족시키는 해가 바로 이 그래프의 교점이 되는 거잖아. 따라왔어요, 여기까지? 그치? 내가 만약 그 점을 x1, y1이라고 하면 여기 x1, y1 집어넣으면 성립하고 여기 x1, y1 집어넣으면 성립하는 거야. 맞지? 그 교점이 x1, y1이라고 하면. 그러면 여기 이 식에서 이 식이 만약 k에 관계없이 성립한다고 하면 얘가 0, 얘가 0인 거잖아. 그럼 얘가 0이고 얘가 0인 x, y는 바로 어떤 놈이야? 이 그래프의 교점이 되겠지. 연립방정식이 해야 되니까. 얘가 0, 얘가 0인 거는 이 식과 이 식의 연립방정식의 해. 연립방정식의 해는 두 그래프의 교점이 된다고.
이게 이해가 좀 잘 되셔야 되는데요. 처음엔 좀 어려워. 개념이 좀 어려워. 그래서 미리 내가 여기다가 선수 친 거야, 이렇게. K에 관한 항등식은 뭐에다가 K 플러스 뭐는 0 쓰면 K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려면 이게 0, 이게 0이어야 된다라는 소리라고. 그러니 내가 여기다가 지금 K를 써놓고 이거 K, 이거는 0이라고 했으니 K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는 것은 얘가 0, 얘가 0인 거다. 근데 얘가 0, 얘가 0인 거는 두 연립방정식의 해니까 이 연립방정식 해를 구하면 그래프의 교점이 나온다고. 그치? 그러니 이 식은 자동으로 이 그래프의 교점을 지날 수밖에 없다는 말이야. 이해돼요? 원래 이해하고 있었어요? 잘 이해하셔야 돼. 알겠지? 알았어요? 조금 어려운 내용이야. 왜냐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아니 굳이 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난 직선의 방정식 구하라고 하면 우리는 일단 뭐부터 했어? 연립부터 해서 교점을 구했어. 사실 교점을 구하고 나서 그 다음 하나의 힌트를 더 준단 말이야.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얼마다 또는 또 다른 어떤 점을 지난다 이렇게 가르쳐줘. 그럼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설명했던 직선의 방정식에서 기울기 한 점 지날 때 또는 두 점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면 된다고.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식을 한 번에 이렇게 세워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왜냐면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얘를 좀 더 확장시킬 거거든. 우리가 원이 나왔을 때도 이런 식을 쓸 수 있고 다른 2차 곡선이 나왔을 때도 이런 식을 쓸 수가 있어. 그래서 점점 확장을 시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직선의 방정식부터 이런 개념을 도입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 개념을 아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다시 한번 K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왜 지금 여기 K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는 얘기를 하냐면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무수히 많기 때문이야. K값에 따라서 이게 무수히 많이 변화할 수 있어. 그치? 수많은 직선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K를 쓴 거지. 그럼 어차피 얘네들은 어떤 고정된 한 점을 지나니? 라는 소리야. 이 K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면 이게 0, 이게 0인 거고 이게 0, 이게 0인 것은 2차 두 연립방정식의 해니까 두 그래프의 교점을 지난다니까. 그래서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만들어 준 거지. 이렇게. 앞으로는 이렇게 쓰겠다는 거야. 단 얘도요. 아까 우리 표준형에서 단점이 하나 있었잖아. 뭐가 있었다고요? X축의 수직인 직선은 표현을 못한다 라고 했지. 얘도 그런 단점이 하나가 있어. 단점이 있어. 무슨 단점이 있는 거? 아까랑 그 비슷한 의미거든? 같은 의미야. 우리가 y는 mx 플러스 n이었잖아. 그러면 x에 0을 집어넣어서 표현이 가능했지만 그러니까 얘가 0일 때에 표현이 가능했어. y는 n이라는 건. 근데 x는 얼마는 표현이 불가능했다고. 그치? 얘를 없앨 수 없으니까. 그치? 얘를 없앨 수 없지. m과 n에 무슨 수를 집어넣어도 얘를 없앨 수 없잖아. 그래서 x는 0을 표현을 못했어. x는 얼마? 이걸 표현을 못했다고. 얘도 마찬가지야. k가 0이면 이 식은 표현이 가능해. 그치? k가 0일 때는 하나의 직선은 표현이 가능하다고요. 근데 이 또 다른 직선은 k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이 직선을 표현을 못하는 거야. 이해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 한 점을 지나는 두 그래프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을 다 표현이 가능하지만 유일하게 이 하나의 직선은 표현을 못해. 이 식 가지고는. k 무엇을 집어넣어도 얘가 0인 거는 표현을 못한다고요. 알겠지? 그런 단점이라고 할까? 약점이 좀 있지. 근데 물어볼 때 그건 물어보지 않아. 얘네들의 직선 물어보지 않으니까 어쨌든 그런 개념이 있다는 거 정도만 알면 돼. 너무 힘든 얘기인가? 어쨌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개념을 잘 이해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나는 하나만 더 설명하면 되거든. 자, 직선의 방정식의 마지막은 점집거예요. 점집거. 사실은 내가 하나 더 하긴 해야 돼. 자취방정식 이야기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거는 어쩌지? 그것도 꼭 하긴 해야 되는 말인데.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우리 얘를 줄여서 점직거라고 부르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자, 점이 하나 있고 직선이 하나 있어요.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지. 여기 x1, y1이 있고 여기 무난하게 ax, by 플러스 c는 0.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요. 당연히 수선을 내려서 이렇게 내려와야지. 가장 짧은 거리 해야지. 막 여기서 막 마음대로 난 이 거리가 이거인 것 같아. 이렇게 구하는 거 아니잖아. 막 나 돌아서 이렇게 여기까지 거리 구할래. 이런 거 아니잖아. 이거는 좀 증명이 조금 어렵거든요. 점직거는 증명이 조금 어려워. 그래서 대부분 그냥 증명은 하지 않고 증명해줘봤자 아무도 안 써먹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나만 힘들고 뭐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 거리 D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얘를 그냥 쓰는 거지. AX, BY, C 그래 놓고 이 점을 대입하는 거지. 여기다가 X1, Y1 이렇게 대입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피타고라스처럼 A제곱 더하기 B제곱 여기다 쓰고 루트하고 이 식 그냥 써. 그리고 절대값 해. 그리고 이 점 하나만 대입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공식을 원하면 내가 증명을 한번 해주긴 할게. 근데 다음번부터는 너희들이 다시는 증명 필요 없어요. 안 해도 돼요. 안 해주셔도 돼요. 이런 느낌이야. 자, 한번 해볼까? 자, H란 이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나오는 점을 스몰 h가 아니죠. 라지 h라고 잡으면 얘를 뭐라고 할까? x 2y2라고 할까? 자, 이렇게 있다고 해봐. 그럼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고 싶은 건 AH예요. AH. 이 길이가 바로 D라고 D. 그럼 얘는 루트 x2 마이너스 x1의 제곱 y2 마이너스 y1의 제곱을 구하고 싶은 거지. 됐어? 여기까지 문제 없죠? 문제 없어요. 자, 그러면 x2랑 y2는 여기 위에 점이네. ax2 by2 더하기 c는 0. 위에 점이야. 그지? 하나 더. 우리가 AH와 L은 수직임을 이용하면 되거든. 됐죠? 그럼 우리가 기울기를 구해봐. 기울기는 x2-x1분의 y2-y1이 제 기울기였고 그 다음 얘의 기울기는 뭐야? 마이너스 b분의 a야. 야, 힘들어? 괜찮아? 응. 힘들면 조금만 버티면 돼. 우리 10분만 하면 돼. 10분만. 1시간만 하기로 해놓고 1시간 넘었네. 조금만 버티세요. 자, 얘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가 아니라 a분의 b라고 쓰면 되지. 왜? 수직이니까 마이너스 달고 역수해야 돼. 마이너스 b분의 a가 원래 기울기야. 그러면 얘 마이너스 달고 역수하면 이 기울기 이놈이 되면 되잖아. 거의 다 됐어요. 자, 이번에는 b랑 얘 자리를 옮길게. 어차피 이 둘이 곱하고 둘이 곱할 거니까 얘네들이 자리를 바꿔도 돼. 이렇게 바꿔도 돼. 그러면 a분의 x2-x1이 b분의 y2-y1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식을 우리가 편의상 k라고 잡아볼게. 일정한 값. 그냥 k라는 어떤 값으로 잡아놓는 거야. k라고 할게. 이거분의 이거를 k라고 잡는다면 x2-x1을 ak, y2-y1을 bk라고 할 수 있어. 왜 굳이 이렇게 잡았어? 얘네들을 여기다가 대입하려고 얘네들을 여기다 대입해서 풀려고 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x2-x1이 ak니까 얘네들은 루트 a제곱 k제곱 b제곱 k제곱 이렇게 된다고. a제곱 k제곱 b제곱 k제곱. k제곱은 묶을 수 있고 바깥으로 내보내자. 그러면 루트 a제곱 b제곱만 남고 여기에는 바깥으로 내보낸 절대값 k만 남겠네. 다 됐어.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절대값 k만 구하면 되겠다라는 거야. 됐어요? 절대값 k. 자, 절대값 k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다 됐어. 자, 조금만. 이 식으로 마지막 마무리를 합시다. 이거 지금 내가 이 식 써놓고 지금 안 써먹었잖아. 이제 이것만 써먹으면 돼. 그래서
x2 대신에 x1 더하기 ak. y2 대신에 y1 더하기 bk. 오, 자리가 플러스 c예요. 어우, 플러스 c는 0이야. 다른 거 안 썼어. 여기까지 됐지? 이제 다 됐어. 자, 여기는요, ax1, by1 플러스 c까지는 쓰고, 나머지는 좀 이쪽으로 넘겨서 쓰면, 마이너스에 a제곱 k, b제곱 k, 아이씨, 또 넘어가네. 됐나요? 그러면 k는 마이너스에 a제곱 b제곱 분의 ax1, by1, c 이렇게 되고, 절대값 k니까 부호가 필요가 없네요. a제곱 b제곱 분의 ax1, by1 플러스 c가 된다 라는 소리야. 아, 다 했어. 이제 이걸 여기다 집어넣을게. 슉 집어넣을게. 넣었더니 어떻게 돼? 루트 a제곱 b제곱 곱하기 절대값. 여기 절대값 있는데 여기 절대값을 안 썼어. 미안해. 자, 절대값 a제곱 b제곱 분의 절대값 ax1, by1, c 이렇게 된다고. 그럼 얘랑 약분이 되겠지. 그죠? 그럼 여기 안에 루트 a제곱 b제곱만 남을 것이고 위에는 그대로니까 이 식이 나온다는 거야. 그렇지? 나오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식을 쓰는데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아. 왜 이렇게 됐는지. 다음에 궁금해할 것 같아? 안 해. 한번 써주면 다시는 물어보지 말아야지. 이런다고. 어떻게 나왔는지는 그 의미는 파악할 수 있겠죠? 두 가지 크게는 뭐 했어? 기울기가 수직이라는 거 한번 썼고요. 그 다음에 이 직선 위에 이 점이 있다라고 해서 여기다가 그걸 대입한 거. 이 두 가지 가지고 푼 거야. 풀기는. 알겠지? 근데 조금 어려웠어. 복잡했어. 아무도 안 물어봐. 그래서 어쨌든 루트 이 결과가 훨씬 중요해요. 이게 직선의 방정식에서 세 번째로 중요한 내기. 첫 번째는 기울기가 한 점, 두 번째는 수직일 때 기울기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세 번째는 점집 거. 알겠죠? 다 설명했고. 어때? 원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야?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래, 듣기를 잘했지? 그래. 그래야만 해. 서진아, 미안해. 너를 교육의 보조 재료로 써서 미안한데, 서진아, 여기에 y는 2x 플러스 5가 있고요. 여기 y는 2x 마이너스 5가 있어요.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얼마라고 할 수 있어? 얘기 안 하면 성공한 거야. 서진아, 성공한 거야, 그러면. 10이라고 얘기해줘야 나의 교육 보조 재료가 되거든? 근데 10이라고 얘기 안 했으니 성공한 거야. 10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처음 배우신 분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와 해서 10이라고 하는 애들이 있거든. 그러지 마시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임의의 한 점에서 그냥 한 점 아무거나 잡아. 보통 우리가 절편을 잡거든? 점 잡으면 이렇게 내려서 우리가 이 거리, 한 점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 점직거리를 하면 돼. 근데 우리가 그 점은 어디를 잡아도 상관없거든. 왜냐면 우리 이 평행하니까 어디를 잡아도 이 거리가 일정해야 되잖아. 그치? 그렇게 푸는데 얘가 이 두 직선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 약간 재활용을 좀 할게. 여기랑 여기는 똑같을 거 아니야. 왜? 평행하니까 여기랑 여기는 같을 수밖에 없거든? 이렇게 나올 거야. 여기만 다를 거야. 그러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절대값 c-c'라고 해. 이렇게. 그러니까 저기 이 공식을 약간 변형만 하면 된다고. 평행한 두 직선이 나오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앞에는 다 버리고 상수함끼리의 차를 하면 된다고. 알겠어요? 이렇게 풀면 되고. 사실 나는 지금 삼각형에 그러니까 점집거 나오면 물어보는 게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 물어봐. 그러면 또 설명해 줄 게 또 있거든. 나 이렇게 길게 하려는 건 아니었는데. 삼각형 넓이 그냥 해버릴까? 해버릴게 그냥. 삼각형 넓이.
결과적으로 삼각형의 넓이 3점을 주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자취방정식은 일단 여러분들이 해보고 나한테 질문하면 그때 다음 시간에 내가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삼각형이 3점을 가르쳐주고 나서 얘네들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출제자의 의도와 교과서의 의도는 한 점을 구하고 2점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해서 이 점짓거를 통해서 이 높이를 구할 수 있고 어차피 2점 사이 거리 구하면 밑변을 구할 수 있으니 여기를 이렇게 2분의 1 뭐 여기 A라고 할까? AH로 하면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지? 점짓고 구하면 이제 높이를 구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풀으라고 하거든? 근데 한 95% 이상의 사람들은, 선생님과 학생들은 이걸 안 풀지. 그지? 이걸 풀었나? 풀었으면 대단하고. 이걸 풀었나? 그렇지. 신발끈으로 푼단 말이야. 우리가 신발끈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공식을 안 알려주면 고생할 거 아니야. 이렇게 풀 거 아니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를 더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야. 알겠죠? 자, 신발끈 공식이라는 게 있는데요. 어떤 선생님들은 하지 말라고 그래, 이거. 자꾸 이상한 거 가지고 가서 이런 걸로 문제 푼다고 막 뭐라고 하시거든? 그래도 개꿀은 개꿀이니까 해보자 이거지. 근데 그 신발끈 공식도 결국 여기서 나온 거야. 여기서 나온 거야. 자, 세 점의 좌표가 이렇게 나와 있을 때 넓이 S를 이렇게 구하겠다는 거야. 2분의 1 하고 여기 절대값처럼 이렇게 써. 여기다가. 그래 놓고 여기다가 잘 봐. 세 점 좌표를 쓰는데 x1, y1, x2, y2, x3, y3, 다시 x1, y1 이렇게 세 점을 쓰고 마지막 처음에 쓴 걸 다시 한번 써. 그리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해. 그러니까 2분의 1에 이건 절대값이에요. 자, x1, y2, x2, y3, x3, y1 이렇게 아이고 x3, y1 곱해. 얘네들끼리 다 곱해. 그리고 이렇게 또 곱해. x2, y1, x3, y2 지금 이렇게 문자로 돼 있어서 되게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데 간단해. 되게 간단해. 이렇게 이제 써보면 간단해. 그래서 얘네들을 합하시고 얘네들을 합하신 다음에 둘을 빼는 거야. 빼. 앞에서 뒤를 빼건 뒤에서 앞에를 빼건 상관은 없겠죠. 어차피 절대값이니까. 이게 답이거든요. 이렇게 푸시면 돼요. 이게 바로 신발끈 공식이야. 신발끈. 이 신발끈처럼 생겼잖아. 이렇게. 그죠? 사선 공식이라고도 하고 신발끈 공식이라고도 해. 근데 우리가 얘를 봤을 때 물론 이렇게 푸는 거 좋아요. 근데 하나의 방법을 더 얘기하자면 우리가 이 삼각형을 그대로 어디든 옮겨도 이 넓이가 변하지는 않겠지. 그대로 옮겨도 변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놈을 평행이동을 시키는데 어떻게 평행이동을 시키느냐? 한 점을 원점으로 평행이동을 시키는 거야. 한 점을 원점으로. 굳이 원점으로 평행이동 시키면 좋은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얘를 원점으로 평행이동 시키면 이제 0,0이 되고 마이너스 x3만큼 했으니까 얘는 뭐 x1 마이너스 x3 y1 마이너스 y3 얘는 x2 마이너스 x3 y2 마이너스 y3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죠? 다 그대로 이동을 시켰단 말이야. 근데 이게 불편해. 그냥 이거 새로운 점이라고 만들어 봤다고 하면 00이 들어가면 여기 00이 들어가면 0, 0, 여기 0, 0 되면 뭐가 좋아? 이렇게 곱해도 없고 이렇게 하나만 있고 여기 없어.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이거 하나만 있어. 그러니까 두 개의 계산만 하면 된다는 거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복잡한 식이 있어도 하나를 원점으로 잡아주면 식이 간단해질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아무리 내가 설명해 주잖아? 이렇게 하는 놈 하나도 없어. 왜? 귀찮아해. 평행이동 그거 자체가 귀찮아요. 전 그냥 이렇게 할래요. 하는 애들이 대부분이야. 알겠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몰라 두 분은 이제 원래대로 하시던 거 그대로 문제를 푸시면 되고 여러분들은 우리 지금 평면 직선의 방정식 관련된 부분들을 쭉 바이브를 쭉 푸시면 돼. 알겠지? 됐죠? 오케이.